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월 1일 전후로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석해서 만세를 부른 분이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되고, 또 일제의 총칼에 돌아가신 분이 500명, 또 많게는 7,000명이라고 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 국민당 1인 소득은 일본을 추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너무 묻혀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과 잘 조화해서 협력해서 한일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독립투사들, 또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하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바로 역적에 부역했는 부역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서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선의사막 치해단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전파목-용군 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전파목이라든지 용군,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장수들과 공신들의 기록을 기리자고 한 부분이 바로 선의사막 치해단청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물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물이란 것은 변화가 정말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숫자는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서 사획으로 쓰고, 이것이 다른 글자하고 조합할 때, 결합할 때 왼쪽에 위치하면 삼수변으로 이야기하고, 아래에 올 때는 아랫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 세 가지는 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붓으로 사용되지 않지만은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많이 나타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전부 물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릇에 물을 계속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물숫자를, 아랫물수를 돌려서 써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물수의 뜻입니다. 또 이것도 위의 모양이 다르지요. 근데 이것도 물수의 변형입니다. 또 밑에 있는 이렇게 된 것, 이것도 물숫자의 변형입니다. 붙을 속, 붙일 속, 이 글자를 보면 요 안에 위에 보면 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오줌요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오줌요. 물수가 바로 이렇게 쓰면 길어지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오줌요, 밑에 것은 나비 애벌레 촉, 총나라 촉이라고 하지만은 나비 애벌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물을 먹기 위해서 나비 애벌레가
붙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붙을 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물숫자입니다. 자, 이것은 물이 흘러내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 흘릴 낮자가 됩니다. 눈목자에서, 눈에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맨 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물고기가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자가 됩니다. 호라비 환. 물고기를 보고 호라비가 눈물을 흘린다. 아내가 있었으면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아내가 없어가지고 요리를 못한다. 참 아내가 생각난다 해서 눈물을 흘릴라. 이렇게도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것은 호라비 환자가 된 것입니다. 위에 이렇게 하나로 꺾어 놓은 것은 도랑견이라고 합니다. 도랑견. 그리고 두 개로 해놓은 것은 물이 좀 더 많은 도랑괴, 도랑견, 도랑괴. 그리고 세 개가 있는 것은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내천자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물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바로 물의 뜻입니다. 이거는 흐를 유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삼수변이 있으면 이것이 물이 흐른다는 거죠. 아이 태어날 돌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양수가 터져서 흘러내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로 보면 깃발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의 변형이다. 또 작을 소자로 써서 하는 그런 것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원래는 근원원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근원원인데, 근원원이 되려면 물의 근원이다 해서 여기서 근원이라고 할 때는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물의 근원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언덕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는 하얀 물, 맑은 물이 있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원래 글자는 물숫자를 그냥 그대로 썼는 겁니다. 물숫자를 그대로 썼는데, 뒤에 와서 이 물숫자를 다 쓰기가 불편하니까 작을 소자처럼 써서 물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한자, 물수, 삼수변, 아랫물수, 이 세 가지 한자는 부수자로 활용되고 있지만은 나머지 글자는 다른 글자하고 결합해서 사용하는데, 부수자로는 부수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그 부수자 결합되는 한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자에 대해서 또 다른 한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 또 새로운 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전 파목 용군 체정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의 백기, 왕전, 그리고 조나라의 연파, 이목 장군, 이런 장군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한나라를 위해서 아주 공을 세운 장수들의 그 위엄이 선양했다는 겁니다. 그 위엄을 선양했다. 어디까지? 서쪽 사막에까지 선양했다는 것이 바로 선의 사막이고, 치해단청. 그렇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단청으로서, 오색 단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청으로서 기려서, 단청으로 기려서 전했다. 후대에 전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선의 사막과 치해 단청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 선제는 11명의 장수와 공신들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청으로서 기린각이라고 하는 각을 세워서 거기에서 후대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자는 베풀 선자입니다.
이것은 간머리라고 하지만은 집면의 뜻이 있습니다. 집이지만은 확대하면 궁전이 되겠죠. 임금이 사는 궁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베풀 선자, 알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뻗칠 궁자, 사방으로 햇볕이 사방으로 뻗쳐나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가 바로 뻗칠 선자가 되고 긍자가 됩니다. 그래서 햇볕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데 그 아래 위만 남기고 아래 위만 한일자로 하고 나머지는 생략한 것이 바로 베풀 선자, 알린다. 그래서 선언한다, 선포한다 하는 것은 나라에서 임금이 햇볕처럼 그 귀중한 말씀을 알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자는 위엄이자, 위엄이자는 여자를 위에 요자만 가지면 개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수자리 수, 지킬 숫자와 요 한액 때문에 뜻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을 쥐고 치러 간다, 친다, 지킨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개술자라고 하는데 개가 여자를 지킨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개술자로 전해왔지만은 창이라든지 도끼 이런 것을 가지고 여자를 지켜야지 위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위엄, 위. 사막의 사자는 모래사라고 합니다. 모래는 어떤 것이냐? 물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이 모래가 되겠죠. 물 속에서 가장 적은 알맹이가 바로 모래사입니다. 모래사. 그런데 돌이 적게 부서지면 모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수변에 쓰는 이것이 정자고 돌석변에 쓰는 이 글자는 속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자는 사막, 막, 넓을 막 이런 뜻이 됩니다. 사막은 넓겠죠. 그래서 사막, 막, 넓을 막인데 삼수변의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말막, 읍슬막입니다. 앞에 여러 강의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가 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막, 읍슬막이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 마라. 어두운 데서 일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지 마라라는 말막의 뜻이 되고 이 글자는 해가 풀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물 못자의 원래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 못자를 해가 풀 속에 들어가서 없어졌으니까 저물다 하는데 이것이 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릴자를 뒤에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물모가 되고 이것은 현재는 말막, 읍슬막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풀초 이것도 뒤에 오면서 큰 대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하나의 모습으로 있으면 참 좋은데 다른 글자와 결합하면서 그 모양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것을 찾는 것도 한자 공부를 하는데 하나의 재미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치자는 말 달릴 치, 달린다. 말이 달렸어. 말이야. 말이야 하니까 달린다는 뜻이 되고 말이 달려서 뭘 하겠습니까? 어떤 임무를 전한다. 전할 치자가 된다. 사람이다. 사람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남타. 물이야 하니까 못이 됩니다. 이런 한자의 흐름을 잘 아시면 공부가 쉽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길일 예자. 길일 예자는 더불 여자입니다. 함께한다, 더분다.
요것도 손이고 요것도 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부수가 절구구지만은 절구구하고 아무 관계없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절구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억울한 한자입니다. 제 부수를 찾아가지 못한 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왼쪽에 있는 요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요것도 손, 요것도 손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잡을 국, 양손으로 받들 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안에 있는 이것은 나여자의 뜻입니다. 나여자. 나와 더불어서 함께 손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것도 실은 미스물입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손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이것이 잘린 것은 위에 글자하고 물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상기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더불 여자, 함께한다. 여당, 야당할 때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분다는 거죠. 더불어서, 말을 더불어서 기린다. 말을 함께한다.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함께해서 그 대상을 기린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를 애자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자로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단자는 불글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할 때 일편단심 할 때 단자인데 단사, 붉은 돌이라는 것인데 이 단사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을 쓸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단사 이것은 붉을 단자인데 이것은 둥글 원자의 약자인 일본자인 N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N, 우리는 N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다. 같지 않다. 요 점을 찍으면 붉을 단, 이렇게 선을 내려 그으면 둥글 원자의 약자, 일본 돈을 나타내는 N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자는 어떤 뜻이냐? 우물을 판다 이겁니다. 단사를 찾기 위해서 우물을 찾는데 그 우물 속에 붉은 점이, 붉은 돌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붉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셈정자입니다. 이거는 셈의 난간입니다. 셈 위에 옛날 우물에 가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인데 여기에서 점을 찍어 놓으니까 이것이 단사단의 원래 글자 모습의 형태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퐁당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스개로 지어낸 이야기지 퐁당퐁이 아니고 우물정자의 옛날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사를 찾는 우물이다. 그리고 청자는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청자는 요 단자는 우물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 둥글,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시고 풀이 푸르게 자랐다. 그래서 이것은 애뿔봉이라고 이야기하죠. 애뿔봉. 우물에서 우물물을 먹고 풀이 푸르게 예쁘게 자란다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풀을 청자입니다. 자, 이 애뿔봉자는 풍년풍자의 약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풍년풍자다. 풍년풍의 약자로 이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의사막, 치해단청이라는 말은 그 공신들의 용맹한 장수들의 위엄을 사막에 같이 떨쳤고 전해줬고 펼쳐줬고 그들이 알게 했고 또 치해단청, 기린각이라고 하는 그 기린각에는 공신이라든지 장수들의 초상화를 길어가지고 공적을 길어가지고 단청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리기 위해서 단청으로
전했다. 단청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신들을 잘 대접하고 장수들을 잘 대접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군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의 정당한 지시를 받들지 않는 장수는 역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주가 정당한 명령을 했는데 받들지 않는다. 이것은 역모의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장수를 쓸 때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